자, 9월 16일 여러분들 화요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조선 중기 그 붕당 정치부터 그 다음에 그 붕당 정치의 변질을 가져왔던 예송 논쟁과 황국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갔죠. 뭐 유학 사건도 있었고 장희빈과의 관계, 인현왕과 장희빈과의 대립 속에서 남인과 서인의 싸움 이런 것들이 황국과 관련된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셔야 되고 결국 서인이 최종 승리자처럼 보이지만 서인도 노론과 서론으로 나눠져서 또 싸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싸웠다는 게 서로 간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비판한 게 아니고 서로 죽이고 없애려고 한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하는 사람이 영조와 정조인데요. 사실 앞에 숙종이 있죠. 숙종도 탕평책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이쪽 갔다 저쪽 갔다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면서 결국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탕평책을 실시한 사람이 영조죠.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탕평비까지 만들어가지고 결국에는 균형을 잡으려고 했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세요? 탕평책을 하려면 왕권이 세야 될까요? 약해야 될까요? 세야죠. 세야 누르잖아. 세야 누를 수 있잖아. 그래서 영조랑 정조 시기는 왕권이 강했습니다. 왕권이 강했어요. 오케이? 왕권이 강했어요. 자, 그러면 이 영조가 탕평책을 실시하기 전 어떠한 사건이 있었길래 이제 탕평책을 진지하게 실시했는지 한번 봅시다. 대표적으로 이인좌의 난이 있습니다. 이인좌의 난. 자, 이인좌의 난. 이인좌라는 인물이 반란 일으키는데요. 이 사람 소론이에요. 소론. 그런데 이 영조의 위에 바로 경종이라고 있거든요. 장희빈의 아들이었습니다. 경종인데 경종이 몸이 좀 허약하다가 금방 죽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엔 영조가 죽였는데 이거 지금 경종 독살한 거 결국 배후에는 영조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주장하면서 이 이인자가 반란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이인자는 노론 소론 중에 소론이에요. 이 이인자의 난이 결국 이인자는 실패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조라고 생각해봐. 이거 지금 나 한 번 죽을 뻔했잖아. 사실 이게 성공했어 봐. 그럼 또 반정이라고 우리가 불렸을 수도 있잖아요. 실패했으니까 이인자의 난이지. 성공했으면 다른 왕 오면서 반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 우리가 인조반정, 중종반정 결국 성공했으니까 반정인 거잖아요. 맞죠? 자, 이인자의 난을 겪게 되니까 영조가 안 되겠다 이거. 왕권을 강력하게 강화시킨 다음에 신하를 좀 균형을 잡아주려고 눌러줘야겠다. 그래서 일단 왕권을 강화합니다. 자, 왕권을 강화하는 첫 번째 방법, 서원을 정리한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서원이 학교죠, 지금으로 치면. 그런데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옛날 하면 학연지연 이런 거 있잖아. 모이면서 정치적인 목소리를 계속 내면서 어떻게 보면 서원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는 하나의 집합소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많은 서원들을 정리해버림으로써 왕권을 강화시키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는 아까 이조전랑 권한 겁나 세잖아. 특히 3, 4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거 힘이 너무 세단 말이야. 그 추천권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원도 정리하고 이조전랑의 권한도 약화시키면서 왕권을 강화시켰죠. 이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탕평정치를 한 거예요. 이 탕평비라는 비까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공부 열심히 해갖고 뭐 성균관대를 가게 되면 거기 앞에 있답니다. 나도 안 봤어요. 자, 탕평비. 오케이? 자, 그래서 탕평 정치를 하기 위해서 탕평비까지 만든다는 것 자체가 나는 균형을 잡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거죠? 의지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탕평 정치를 딱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균형을 잡아주는 탕평 정치, 탕평책을 실시했고요. 그 밖에 속대전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죠? 이거 살짝. 안 배웠나? 이거 내가 다른 데 수업했나? 자, 지금 다시 하면 됩니다. 속대전, 경국대전을 업그레이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업그레이드. 경국대전을 업그레이드해서 속대전이라는 법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동국문헌비고, 지금으로 지금 백과사전입니다. 백과사전, 동국문헌비고, 백과사전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번에 균역법은 봤죠 한번? 균역법을 내가 지금 신일중학교에서 수업하는 거랑 헷갈려서 했나가 헷갈리는데 이거 안 했나? 여러분들? 균역법? 뒤에 균역법이 앞에 따로 안 했네. 오케이. 자, 이거를 정리해서 보야겠네. 내가 지금 수업을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조금 헷갈렸습니다. 자, 균역법. 우리 대동법은 했죠? 특산 그 박나배 폐단 때문에 대동법. 자, 뒤에서 다시 한번
균역법, 대동법, 영정법 해가지고 세금제도 개편과 관련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할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균역법이 뭐냐면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처음에는 군대를 갔어요. 일반 농민들이 군대를 갔는데 나중에는 군대 가는 것보다 면을 짜가지고 면포를 내고 군대를 뺐단 말이야. 그걸 우리가 군포라고 하거든요. 군포.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거의 국가의 룰처럼 변해요. 그래서 군적 수포제라고 그래가지고요. 군대 가는 사람들 대부분 없고 다 이 면포, 즉 군포를 내고 군대를 뺐어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200년 동안 큰 전쟁이 없었기 때문에 평화의 200년이니까 다 가능했던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결국에는 병력이 없으니까 큰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후에 조선 후기에도 마찬가지로 군포를 내면서 군대를 뺐는데요. 그 군포가요, 면포가요, 1년에 2필씩 내는 거야. 1년에 2필씩 내는데 이게 부담이 너무 컸대요. 차라리 군대 가고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2필에서 1필로 줄여준 게 균역법입니다. 이 군포 부담을 좀 줄였어. 대신 다른 쪽으로 더 걷었어요. 우리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나중에. 자, 그래서 균역법이라는 이런 세금제도 특히나 군포를 2필에서 1필로 줄여줬던 이러한 것을 실시했던 사람이 영조고요. 그 다음에 사도세자, 여러분들 정치적인 희생양으로서 사도세자가 죽은 것도 여기서 연결시킬 수 있죠. 그래서 정조는 어때? 영조랑 관계가 뭐야? 아빠와 아들일까? 아니죠. 할아버지와 손자입니다. 그래서 영조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탕평 정치를 실시해서 균형을 잡았고, 그 밖에 속대전이나 동국 문헌비고를 통해서 문물 정비도 하고, 그 밖에 균역법을 통해서 백성들의 부담도, 군포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줄여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통 본 수업 때는 영조는 왕으로서는 90점, 100점짜리 왕일 수 있어요. 아빠로서 몇 점이야? 빵점이죠? 아빠로서는 뭐 그렇게 우리가 보통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즉위하는 사람이 바로 정조죠. 정조 같은 경우에는 하도 암살을 많이 당하려다 보니까 잠을 잘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잠을 잘 수 없는 시간대 어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천재가 돼버렸어. 똑똑한 사람이 돼버린 케이스입니다. 후천적인 천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정조도 똑같아요. 탕평 정치를 실시합니다. 균형을 잡아주는 탕평 정치를 실시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왕권이 세야 돼, 약해야 돼? 세야죠. 그래야 되니까 첫 번째 규장각, 이거 왕실 도서관인데요. 이 왕실 도서관이 왕권 강화랑 무슨 상관이냐? 자, 여기 보면 초계 문신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과거 시험에 합격한 사람, 특히나 문과 시험 합격한 사람들 있죠? 한 번 시험 볼 때마다 33명씩 뽑았거든요, 전국에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합격하면요, 규장각에서 연수기간이 있어요. 공부를 시켜주는데 그 연수기간 동안 공부시켜주는 사람이 정조입니다. 정조가 직접 연수를 해줘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관리들이 정조에 대한 충성심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올라가죠. 올라갑니다. 그리고 설, 여러분 이 규장각에 검서관이라고 하는 높은 자리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규장각 내에서 말단 자리야, 직책이야, 말단 직책이야, 검서관. 그런데 이 검서관도 어찌됐건 말단 직책인데도 불구하고 문신이거든요, 문신. 그런데 조선은 성리학 국가이기 때문에 정통성 무지하게 따지죠. 정통성을 따지다 보니까 아빠가 양반인데 엄마가 노비거나 엄마가 평민인 서얼들은 문과 시험 못 보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정통성이 없다고. 그런데 이 정조가 처음으로 규장각 검서관 자리에 서얼들을 등용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요, 문신으로서 시작을 어떻게 보면 시작하게 해준 겁니다. 문신으로서의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면 서얼들 입장에서 정조가 고마울까 안 고마울까? 고맙죠. 고맙죠. 그래서 근데 이 서얼들의 수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왜? 양반들이, 첩들이 무지하게 많았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이 규장각을 통해서 왕권 강화를 할 수 있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장용영, 이거 특수부대, 정조의 명령을 따른 어떻게 보면 호위부대잖아. 당연히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고요. 마지막 수원화성, 여러분들 수원에 있는 화성 터 있죠? 또 내가 여러분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자,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소풍 갈 때 한옥마을 갑니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 수원에 있는 고등학교 친구들한테 소풍 어디가? 수원화성이야. 별로 안 좋아할 거란 말이야. 동네에 있는 거라. 지금 봐봐, 우리 한옥마을 같은 데는 막
전국적인 관광지라 막 사람들 많이 오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관심 없잖아. 전주에 사니까. 이 수원화성도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원 사람들한테는. 자, 이 수원화성을 만들게 되는데 이 수원화성을 만들 때요. 정조가요. 이 터는 여러분들 정약용 그 당시 그 정조의 베스트 프렌드자 또 조선의 천재라고 불리는 그 정약용이 거중기라고 하는 그 기구를 통해서 이 수원화성을 쌓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왕건강화랑 관련이 있냐면요. 왕건강화랑 왜 관련이 있냐면 이 수원화성을 통해서 정조가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만든 겁니다. 이 수원화성에 자신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도 옮겨두고 여기에 사는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정조의 정치적인 하나의 기반, 바탕으로서의 이 수원화성을 쓰고자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 이것도 왕건강화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장과 장용영, 수원화성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한 상태에서 바로 균형을 잡아주는 탕평정치를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속대전이 아까 영조가 만든 법전이라면 대전 통편은 정조가 만든 법전이에요. 정조가 만든 법전. 그래서 대전 통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해통공. 자, 신해통공 이거 뭐냐면 이해만 하시면 되는데 내가 여기다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정권을 X 없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이해만 합시다. 자, 여기다가 선생님이 판서를 하나 좀 쓰면서 설명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자, 여러분들 보시면 조선은 기본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요. 중, 농, 업, 상. 유리 혹시 기억나요 이거? 우리가 공무원 수업 때는 많이 했습니다. 조선의 기본적인 경제 원칙을 네 가지로 요약하면 중농, 억상이에요. 중농 이게 무슨 말이야? 농업을 중시하고 억상은 뭐야? 상업을 통제한다는 거야. 중농, 억상. 왜냐하면 농업은 토지에서 농민들이 우리 지금 조선시대 때 10명 중 9명의 직업이 농민이에요. 왜 이렇게 중농을 하냐면 결국 세금 걷는데 농민만한 사람이 없어요.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망갈 수도 없고 세금 걷기 가장 좋잖아. 그러니까 국가 입장에서는 농업을 장려하고 억상, 상인들 도망가 버리면 어떻게 세금 걷어? 그러니까 얘네들은 좀 통제하고 국가가 좀 잡아놓으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국가에서 인정한 상인들만 조선 전기에는 막 우리 지금처럼 시장이 있었던 게 아니고 시전 상인이라 그래서 국가에서 면허증을 준 사람들만 장사를 할 수 있었단 말이야. 그들이 바로 시전상인입니다. 시전상인. 근데 시전상인들은요 특징이 있어요. 시전상인 만약에 내가 시전상인이 됐어요. 국가에서 내가 면허증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오징어를 파는 상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매년 국가에 오징어를 바치는 조건으로요. 한양 내에서는 오징어를 아무도 팔면 안 됩니다.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독점권. 그래서 이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독점권이요. 금난정권입니다. 금난정권. 그게 바로 독점권이에요. 그런데 이 시전상인들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6개의 시전상인들 있죠. 그들이 바로 유기전입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유기전을 제외한 유기전은 보호해주는 거예요. 가장 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해통공은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이 가지고 있던 독점권 없애버리고 이젠 니들도 자유경쟁해라 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특권을 없앤 거예요. 시전상인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없앤 거예요. 다만 유기전은 보호해줍니다. 많이 얘네들은 물품을 전달해주니까 그 정부한테 유기전 6가지 가장 규모가 큰 시전상인이니까요. 자, 그래서 정조는 신해통공을 통해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들의 금난정권, 이 독점권을 폐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영조와 정조는 공통점, 왕권을 강화하고 그걸 바탕으로 탕평정치를 했죠. 그런데 여기다 내가 뭐라고 써있어? 정조가 급사해버렸어. 49살에 갑자기 죽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모릅니다. 독살설도 있고. 그런데 그 전날까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는 거야. 정치적인 공백이 생겨요. 왕권을 무지하게 강화시켰는데 갑자기 왕이 없어졌어. 그 권력을 누가 가져버린다? 외가 친척들, 왕의 외척이라고 부르죠. 외가 친척들이 가지게 되면서 그들이 권력을 차지하고 왕은 허수아비를 세워두고 그냥 말 잘 듣는 바보 세워둔 다음에 뒤에서 조종하고 그러한 형태의 정치 체제가 바로 뭐다?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
자, 대표적인 성 안동김씨, 풍양조씨 이런 성씨들이 결국에는 어때? 허수아비 왕들, 순종, 헌종, 철종 이런 임금들, 허수아비 왕들 결국에는 즉위시킨 다음에 임명을 한 거죠. 거의 임명을 한 다음에 자신들 맘대로 정치를 좌지우지했던 그러한 시기가 세도정치 시기예요. 그러면 정치가 깨끗하게 될까요? 안 되겠죠.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보세요. 비변사 조선 전기에는 별 볼 일 없었지만 임진왜란 끝나고 정묘 병자호란 끝나고 완전히 최고기구 됐다 그랬죠. 이 세도 가문이 이 비변사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지 맘대로 다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매관매직, 관직을 돈 주고 사버리는. 그럼 여러분들 돈 주고 사버리는 거 삼정의 문란, 우리 뒤에서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세금 제도가 완전히 문란해져요. 세금 제도가. 여러분들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주시장이 되고 싶어. 그런데 이 풍양조씨는 안동김씨한테 500만 원 주고 어떻게 보면 전주시장이 됐어. 그러면 백성들한테 5천만 원 뜯어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세금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당시 뜯어먹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삼정의 문란이에요. 세금 제도, 세 개의 정, 전정, 분정, 황국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웁니다. 이 세 개의 세금이 완전히 문란해졌다. 그럼 농민들 입장에서는 살기 좋아,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 뒤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홍경래의 난이 한 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임술 농민봉기가 1862년에 있었다는 것까지 정리하면 되고, 이 큰 틀이 조선 중기와 후기의 정치사예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거, 조선 경제사회 문화사 해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균역법, 그 다음에 대동법, 영정법, 결국 여러분들 세금 제도가 이 세 가지 법을 통해서 좀 변경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이거 아침 우리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뭐 여러분들 조세, 공납, 역 해가지고 일반 농민들은 이 세 가지 세금을 냈다는 게, 그게 점점 변경되면서 변화되는 시점이 조선 후기인데, 영정법, 그 다음에 대동법, 그 다음에 균역법을 통해서 좀 변경이 돼요. 그 부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자세히 배울 거고요. 자세히 좀 더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문화사를 통해서 조선 후기의 여러 건축이나 그림이나 이런 문화사들을 보면서 우리 조선시대를 내일 완전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을까요? 이해는 되지만 암기가 필요한, 많이 또 여러분들 자주 봐줘야겠죠? 자,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한번 마무리 해봅시다. 아이고, 잠깐만. 문제가 내가 여기다 안 넣나 보네, 문제를. 아이고, 나 문제 스캔했는데 안 넣었네. 그러면 문제는 없지만 여기서 한번 풀어보죠. 여기 책은 있죠, 여러분들. 67쪽 한번 봐보세요. 자, 67쪽 한번 봅시다. 밑줄근 왕의 제2기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 왕 누구예요? 정조. 왜? 키워드 뭔데? 대전통편. 아까 우리가 속대전이랑 대전통편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조. 그럼 답 몇 번일까요? 1번. 그렇지. 초계문신제 아까 설명했죠? 규장각에 들어가서 과거 합격자들이 규장각에 들어가서 연수, 즉 교육을 받는데 그 교육하는 사람이 바로 정조란 말이야. 왕권 강화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1번 초계문신제 시행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 1번. 자, 이거 가, 나, 다 보고 환국 밑에 이름 써봐요. 세 가지 환국 중에 뭔지. 자, 한번 써봐요. 가는 뭐고, 나는 뭐고, 다는 뭔지. 가는 뭘까? 경신한 거. 그렇죠. 허적 뭐 이런 인물 나오죠. 유학사건과 관련된 부분 나오고 그렇죠. 이거 보면. 그러면 나는 갑술왕국입니다. 왕비가 복이 됐다. 인연왕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마지막 다는 기사왕국이죠. 송시열 아까 죽었다 그랬죠. 서인의 영수였습니다. 그럼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가, 다, 나. 자, 마지막 밑에 있는 2번 문제입니다. 여기서 좀 더 추가할 부분은요, 연인군 동그라미 쳐주고요. 영조가 즉위하기 직전에 그 영조가 연인군이라고 불렸습니다. 그거만 좀 더 추가해주고. 그러면 탕평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주인 줄 알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시죠? 그럼 답은 몇 번이에요? 몇 번? 5번 균역법 시행했다. 그래서 군포의 부담, 균역 부담이죠.
대신 이때의 군역은 여러분들 군대 가는 것보다는 군대를 대신해서 군포를 내는 겁니다. 2필에서 1필로 줄여졌다는 거.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복습이 가장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선생님한테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